2010년도 행정고시 국제영재학 1문입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책에 국제영재학 6판에 236번인데요. 236번, 56페이지입니다. 무역론 56페이지. 거기에 다 해설이 있는데, 그래프가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전통적인 국제무역 이론에 의하면 국제무역은 모든 참여국가에 이득을 준다고 한다. 밑줄. 국제무역을 통해서 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득을 본다. 이게 리카르도와 헥시가 올린 특정 요소 모형의 공통적인 결론이죠. 이걸 국가 간의 파레토 개선이다 이렇게 부른다. 국가 간의 파레토 개선. 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의 파레토 개선. 교역 이전보다 당연히 후생이 높고, 그리고 이 무역 상태, 자유무역의 균형점에서는 어때요? 파레토, 교역 이전보다는 파레토 개선이고, 그 다음에 무역 균형점에서는 어떻죠? 파레토 최적이죠. 파레토 최적. 다시 말하면 한 국가의 후생을 떨어뜨리지 않고는 다른 국가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반드시 파레토 최적 상태가 자유무역 상태의 균형점이에요. 그래서 한 국가가 교역 조건이 개선된다면 다른 국가의 교역 조건은 악화되고, 후생이 증가하는 국가가 있다면 후생은 반드시 다른 국가 후생이 감소하게 됩니다. 1차 생산물을 생산해서 1차 상품을 지금 XJ라고 줬네요. 생산해서 수출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가의 무역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프레비시 가설이죠. 한 장으로 나가 있는데 프레비시 가설을 조금 이따 보고, 그 상호 수요 곡선, 오포 곡선을 이용해서 개발도상국, 이 오포 곡선이라는 말을 주지 않는다도 여러분 상호 수요 곡선이 오포 곡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오포 곡선이라는 이 단어를 주지 않았어요. 어떤 기출에 보면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설명해봐라 그랬는데요. 자, 거기 책에 좀 보세요. 첫 번째 가정을, 어떤 가정을 두고 있냐면 두 국가가 있는데요. 개도국은 몇 줄? 개도국은 1차 생산물을 X제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선진국은 공산품 Y제를 생산해서 수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생산 측면은 생산 가능 곡선이 중립적으로 확장된다. 그 말은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의 편향적인 성장이 아니라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중립적인 성장을 한다. 세 번째, 수요 쪽 면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성장하면 소득이 증가할 텐데요. 이 소득 증가에 따라서 공산품에 대해서 수요는 크게 늘지만 농산물의 수요는 별로 늘지 않는다.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공산품이 크고 농산물은 작다. 이런 가정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자유무역의 결과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지 보면 설문 우리가 첫 번째 자유무역 방금 가정 혹은 기초적인 얘기를 다 했고 가장 중요한 게 X제가 농산물, Y제가 공산품. 두 번째, 경제가 성장하는데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이 어떻게 다르냐.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이, 생산은 균형적인 성장을 한다 그랬고 소비는 수의 소득 탄력도가 Y제의 소득 탄력도가 크고 X제의 소득 탄력도는 작다. 이랬습니다. 경제성장과 자유무역 혹은 자유무역의 결과 보면 첫 번째, 개도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개도국 이 공간을 부족하니까 이렇게 쓰겠다. X제 농산물 1차 상품, Y제 공산품 2차 상품.
생산 가는 곡선이 안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경제가 성장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평행하게. 처음에 출발은 개도국은 최초에 경제 성장 이전에 최초에 당연히 X제를 생산 수출하고 X제 요 농산물의 비교의가 있어서요. 요걸 생산해서 수출하는 트레이드 패턴을 처음에 갖고 있고 공산품을 Y제로 수입하는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쪽에 요 X제 비교의제 쪽에서 생산점을 우리가 그려야 되고 그래서 생산의 비율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요 점을 생산점 최초에 소비점은 X제를 소비를 적게 하는 형태가 돼야지 수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선을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점을 지나는 생산점이고 이 점이 A점, 소비점은 소비의 비율을 하나 설정할 텐데요. 소비의 비율을 요건 지금 예컨대 O 원점 OR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비율 이렇게 생산의 비율 소비의 비율도 하나 설정을 해서 이렇게 그럼 이런 점이 O 뭐 S 이렇게 하면 소비의 비율 요런 한 점을 찍으면 요런 점을 이제 C점 합시다. C점.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후생 수준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점과 C점을 연결해서 요 A점에서는 X제를 요만큼 생산하고 X제로만큼 Y제를 Y제로만큼 생산하고 소비는 지금 C점에서 소비를 한다는 것은 X제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X제를 수출하고 처음에는 요만큼의 요 X제를 수출하고 요렇게 Y제를 수입하는 무역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무역 삼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중립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산점을 우리가 A'점 해봅시다. 이런 점 A'점 상대 가격이 PI, 국제시장의 상대 가격 PI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격선을 또 그려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게 PI 이 생산점이 A점에서 A'점으로 갔어. 자, 중요한 것은 지금인데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떤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고? 경제 성장에 따라서 소득이 늘고 선진국도 개도국도 소득이 늘면 이 소득 증가가 거의 다 어디로? 공산품 소비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다시 말하면 X, Y제 소비 비율이 똑같은 상태라면 이런 점을 갈 텐데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벗어난다? 이런 쪽으로 벗어난다 이것입니다. 공산품을 소비를 더 하는 형태로 소비 비율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A점에서 이렇게 이런 점을 C 프라임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역 삼각형을 훨씬 더 큰 무역 삼각형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예컨대 B점, 좀 복잡하지만 이런 점 B'점 이렇게 하면 무역 삼각형이 A, B, C에서 A', B', C'으로 이렇게 무역 삼각형이 훨씬 더 커진다 이것이에요. 개도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개도국에서는 수출하고자 수입하고자 하는 의도 요 의도량이 전부 다 커진다. 수출 수입의 의도가 커진다. 무역 삼각형이 커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어퍼커브를 같이 그릴 텐데요. 어퍼커브를 조그맣게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요거 이제 실제 답안지에서는 이 어퍼커브를 얘에 대해서 어퍼커브 그리고 또 선진국에서 어퍼커브 그리고 그렇지 말고 하나로 그릴 텐데요. 우리가 개도국만 한번 보면
XYZ 평면에 간단하게 궤도만 생각을 해보면 오포곡선이 이렇게 수출 수입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양국의 수출하고자 하는 의도, 수입하고자 하는 의도, 오포곡선이 서로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교역 조건이 PI 이렇게 교역 조건이 이렇게 된다면 수출 수입의 의도가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국의 수출 수입의 의도가 커진다면 교역 조건이 요렇게 악화가 된다. PI 프라임. 궤도국의 교역 조건은 악화된다. 수출 수입의 의도가 커지면서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국 XJ, YJ 두 제와 평면이 똑같이 있을 것이고 생산은 마찬가지 똑같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중립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랬어요. 자, 가장 먼저 최초의 선진국은 뭐 할 때 경제성장 이전에 최초에 어떤 재화를 수출하고 YJ를 수출하고 XJ를 수입한다. YJ 공산품을 비교 우위가 있어서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한다. 성장 이전이죠. 성장 이전. 성장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자, 처음에 출발은 생산은 이게 지금 OR이 생산의 궤적이겠고 처음에 이런 점에서 생산하죠. 이런 점에서. 나중에는 이런 점에서 생산하게 되고요. 이렇게 상대 가격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가격선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소비 비율도 마찬가지 하나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비 비율을 하나 설정을 해요. 생산의 비율과 소비 비율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고 그럼 최초의 생산점이 이런 점 A점 혹은 A 스타점이 있을 수 있는데 A점 그냥 쓰겠습니다. 소비점은 여기다. A점에서 XJ를 요만큼 생산하고 YJ를 이만큼 생산하는, YJ를 많이 생산하는 이런 상태에서 소비를 이렇게 적게 하니까요. 이렇게 무역 삼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호생 수준이고 이렇게 무역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생산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요. 소비는 성장 이후에 이렇게 생산의 가격선을 똑같이 그려봤을 때 PI 소비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소비는 요런 비율이 그대로 소비 비율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가깝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 프라임점 C 프라임점 이렇게 해서 왜? 선진국에서도 공산품에 대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크게 늘고 농산물의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적게 나타나고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수출 수입의 의도가 줄어든다. 경제가 성장해서 공산품도 많이 더 생산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도 급격하게 공산품 수요가 늘어버리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줄고 수출 물량이 준다는 것은 교역은 항상 균형 상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 물량도 당연히 줄어서 농산물 개도국들은 수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선진국의 공산품 수출도 줄어서 국제 교역이
줄어드는 형태가 이런 영향을 선진국이,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오퍼 커브가 YX 평면에 XY 평면 이런 형태로 오퍼가 있었고 자국 이런 형태로 오퍼가 있었을 때 알스타 처음에 교역 조건이 이거고요. P 인터내셔널 프라이스 요 선진국에 이렇게 오퍼가 이렇게 수출 수입의 의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PI가 PI 프라임으로 선진국의 교역 조건은 개선된다. 자신의 수출제 쪽에서 멀어지고 있죠, 지금. 따라서 이 교역 조건이 이 각도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얘는 각도가 적어지고 그래서 선진국의 교역 조건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개도국은 교역 조건이 계속해서 악화된다. 그 교역 조건이 악화되는 이유, 교역 조건 악화설 이유를 나가 있는 자료를 한두 가지만 확인만 하면 그래서 프레비시 등에 의해 주장된 교역 조건 악화설은 역사적으로 1차 상품의 교역 조건이 공산품에서 악화됐다는 사실에 실질적인 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개도국들은 주로 1차 상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교역 조건이 점점점 악화돼서 밑줄 긋시다. 무역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자유무역은 공업화를 누구의 공업화? 후진국의 개도국의 공업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통해서 공업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악화되는 이유 거기 첫 번째 밑줄 그어놓으세요. 첫 번째 노동시장 상황이 선후진국 간에 서로 다르다.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서 생산성 증가가 임금 인상으로 이윤 증대로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 않고 개도국에서는 실업률이 높고 노동조합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가 임금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교역 조건이 계속해서 악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노동시장 상황 두 번째는 개도국의 수출품인 농산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낮다. 즉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 탄력성이 낮은 농산품에 대한 수요는 별로 늘지 않고 경제 발전에 따라서 소득이 는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농산품에 대한 수요는 적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 공산품의 가격이 상대 가격이 더 올라가고 따라서 농산품을 수출하는 개도국의 교역 조건이 나빠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역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자유무역은 밑줄 그으세요. 자유무역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시킨다. 그 개도국들은 교역 조건의 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업화를 해야 되고 따라서 보호무역 정책, 수출 진흥 정책보다는 수입 대체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같이 복사를 좀 해드릴까 하다가 그 뒤에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복사해 가시고 좀 바로 복사해드리겠습니다. 뒤쪽에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면 괜찮은데 그러나 그 프레비시 가설에서는 농산품과 공산품의 교역 조건을 밑줄 그으세요.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교역 조건으로 보는 게 문제다. 현재 선진국들도 미국, 호주 굉장히 많은 캐나다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1차 상품을 수출하잖아. 그래서 선진국들도 1차 상품을 수출하고 있고 반대로 신흥공업국도 수출 상품의 대부분이 공산품이다. 한국은 총 수출에서 공산품의 수출 비중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농산품의 가격 하락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교역 조건이 나빠진다는 가설은 우리나라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출 상품이 거의 대부분이 공산품이라는 데 있어서 교역 조건의 악화는 선진국, 개도국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그래프를 한 개에다가 그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개도국, 요건 선진국, 그 다음에 오퍼 분석이 하나로 X, Y 두 제와 평면에
최초의 오퍼 커브가 이렇게 있고, 자국의 오퍼 커브, 외국의 오퍼 커브. 최초의 교역 조건이 이런 형태로 있고. P 인터내셔널 프라이스 가격. 물론 자유무역 상태에서는 PD하고 PI 뭐 이런 거 다 같죠. 이때 뭐라 그랬었냐면 이런 형태로 한 나라의 후생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나라의 후생을 늘릴 수 없는, 이게 파레토 최적의 상태가 자유무역 상태 최초의 이런 상태가 되고, 개독은 이렇게 수출 수입의 의도가 커지고요. 이게 R 프라임. 선진국은 이 수출 수입의 의도가 떨어져서 이 R 스타 프라임. 교역 조건이 악화가 되는데 이렇게 악화가 된다. PI 프라임. 교역 조건이 악화가 된다. 누구의 입장에서요? XJ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교역 조건이 악화고, YJ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교역 조건의 개선이다. 이렇게. 자,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 두 번째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냐, 그 뒤에 강의 안에 보세요. 58페이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그 후진국의 실질소득 보장, 밑줄. 프레비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후진국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후진국의 수출소득을 보장해주면 공업화 추진이 비로소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서 자본재, 밑줄, 시설재, 기술 이런 수입 수요가 확대되면서 국제교역이 증대되고 세계 전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 특혜 관세제도, 기본적으로 가티의 비차별주의, 이 호의 무차별주의, 이걸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진국의 후진국이요. 공산품 교역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후진국의 공업화의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까 관세를 경감해주거나 또 철폐하는 것, 이런 우대 조치를 통해서 후진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일반 특혜 관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이 잘 아실 거고. 이번 문제를 보시면 개도국이 수입품인 선진공업국의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밑줄. 개도국이 YG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부과가 개도국의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후생,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그 일반 균형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해라. 일반 균형은 부분 균형과 다른 말이죠. 부분 균형은 특정한 산업만 보는 거죠. 일반 균형은 두 개의 산업을 같이 보는 게 일반 균형이고, 또 두 국가를 같이 봐도 일반 균형이죠. 그래서 어포곡선 분석도 일반 균형 분석이고, XY 두 재화를 한꺼번에 보면, 농산물과 공산품을 한꺼번에 보면 이게 일반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그래프들이 뭐 애매하게 되는데 고치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 규모에 따라서 사회 후생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먼저 해주고, 두 번째는요, 설문. 첫 번째, 뭐 설문의 취지라든가 분석 기초라든가, 관세를 붙이면 이 관세를 부과한 나라가 대국이냐, 경제 규모가 소국이냐에 따라서 사회 후생이 달라진다. 이 소국은 생산과 소비에,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에 왜곡을 가져오면서 반드시 후생이 감소한다, 이렇게 해주고, 대국은 이거에 더해서 교육 조건을 변화시키는데 교육 조건이 반드시 개선되기 때문에
대국은 교역 조건에 악화라는 게 없습니다. 교역 조건에 반드시 개선이 되기 때문에 관세를 붙이면 후생이 증가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사회 후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 소비의 왜곡과 교역 조건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상충적인 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밝혀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방 경제, 소국을 일반 균형 분석으로 XY 두 제곱 평면이고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생산 가능 곡선이 자유무역 상태에서 이렇게 P 인터내셔널 프라이스 자유무역 상태 XJ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YJ를 적게 생산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 상태에서 어디에다 관세를 붙여요? 수입재,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붙여서 못 들어오게 하고 국내에서 이제 공산품을 대체 산업으로 생산하는 이런 공업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하자, 개도국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교역 조건이 이런 형태로 국내 상대 가격이 PD 프라임 관세 부과 이후에 국내 가격이 되면서 교역 조건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소국이죠. 이렇게 교역 조건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PI, 이 교역 조건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자, 이게 이제 일반 관세라면 요 PD 프라임 수입 금지 관세라고 하면 여기 이 정도 갈 것이고, 일반 관세라고 해도 이렇게 갈 텐데요. 가격선이 조금 이게 가팔라지는 게 이게 정확합니다. 바깥으로 나갔을 때 요 PD 프라임이 이게 완만해지는 게 아니라 가팔라진다. 이렇게 가팔라진다고. 왜? 수입 금지 관세는 관세율이 가장 높을 거 아니에요. 수입 금지 관세는 수입량이 전혀 없으니까 관세율이 가장 높잖아. 이게 뭐니까? PYI, PXI. 여기다가 T를 붙인 거니까. 요런 형태. T를 붙인 거니까 요 분모값이 가장 크겠죠. 언제? 얘일 때. 그럼 가장 완만한 거지. 그래서 관세율 이제 수입 금지 관세가 아닌 일반 관세의 경우는 얘가 상대적으로 T가 낮을 것이고 기울기가 좀 가팔라 주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생산점 그리고 새로운 생산점 B점에서 X제 생산은 줄고 Y제 생산은 느는 요 수입제 산업의 보호 효과가 여기 보호 효과가 있게 되고 X제 생산은 줄게 되고 이렇게 후생은 자유무역 상태 생산점 소비점 관세 부과 이후의 생산점 이제 교환 생산 특화이득 교환의 여기 생산 측면의 왜곡이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왜곡이 둘 다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후생은 I0의 후생에서 I1의 후생으로 I2의 후생으로 이렇게 후생이 나빠지고 여기 I0에서 I1으로 I2로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생산점이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생산의 왜곡으로 인한 후생 감소분이고 그 다음에 I1에서 I2는 소비 그래서 생산과 이 소비의 왜곡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한다. 반드시 소국은 대국은 교역 조건의 개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후생이 증가함을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역 조건 개선 효과가 더 크면 후생이 증가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생산 소비의 왜곡 효과가 크면 어떻다? 후생이 감소할 거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될 거고 XY 두 제와 평면이고 처음에 생산하는 곳은 이렇게 있고 최초의 상대 가격을 중간에 뭐 그래프를 한 개를 그리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요. 뭐 하나로 한번 해보면 요 생산점이 처음에 A점이고 PI 인터내셔널 프라이스 가격 국제시장 가격이다. 새로운 생산점을 이런 점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새로운 생산점을 B점 X제 생산 줄고 Y제 생산
교역 조건이 이제 개선되기는 개선되는데 개선의 폭이 작으면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선 폭이 훨씬 커. 두 개를 하나 그리기가 좀 어렵게 한데 PI 예컨대 프라임 PI 뭐 이런 식의 교역 조건의 변화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자유무역보다 후생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조금 밀어내서 이런 형태가 자유무역 상태의 후생 수준이라고 한다면, 교역적으로 개선 효과가 크면요 후생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 교역적으로 개선 효과가 작으면 이렇게 후생이 감소. 여기가 뭘 지나가야 되겠어요? 굳이 그리지 않았지만 접하도록, 죄송합니다. 접하면 안 되고, 국제 가격이니까 접하면 안 되고, 하나로 그리려니까 좀 어렵네. 국내 가격에 접하도록 그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이제 국내 가격선을 하나 그리면 되겠죠. PD 프라임. 관세 부과 이후의 국내 가격.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지나도록 이렇게 하나. 이런 식의 가격선을.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두 개를 따로 그려져 있는데 따로 그려도 되고, 후생이 최초에 이게 자유무역 상태에서의 후생 수준이고, 관세부과 이후의 후생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관세부과 이후의 후생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교역 조건의 개선의 폭이 작은 경우, 교역 조건의 개선의 폭이 큰 경우, 굳이 뭐 하나의 그래프로 다 그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프에 한 개만 그리고 다른 반대의 경우는 그냥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복잡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교역 조건의 개선의 효과가 크냐 아니면 생산 소비 의욕의 효과가 크냐에 따라서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59페이지에 대국 그래프 바로 위에 보면, 대국 그래프 바로 위에 거기 개도국의 소국의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면 반드시 사회 후생이 감소하고 악화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대국의 경우는 그래프 밑에 보면 개도국이 YJ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 번째 줄에요. 개도국의 1차 상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밑줄. 두 번째, 그 상대 가격 왜곡에 따른 생산 소비의 효율성 상실이 나타나고, 두 가지의 상반된 크기에 따라서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설문 3은 관세 부과가 국내 상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밑줄. 관세 부과가 국내 상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출발을 잘 해야 됩니다. 출발을 관세를 부과했을 때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냐, 경제 규모가 큰 나라냐, 먼저 둘을 나눠야 되고, 개도국이 경제 규모가 만약에 작다고 한다면 국제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거니까 국내 상대 가격, 특히 수입제 상대 가격은 반드시 올라가고요. 통상적인 경우, 대국이라의 경우 국내 상대 가격은 상승한다. 언제, 어떤 의미의 국내 상대 가격이요? 수입제를 중심으로 평가했을 때 국내 상대 가격이 상승한다. 근데 매칠러 엑셀이라는 특이한 경우가 있다. 요 개도구, 얘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관세를 부과했을 때, 얘가 소국이라면 국제시장의 TOT, 국제시장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 결과로 국내 상대 가격, 관세 부과 이후에 수입제,
요 국내 상대 가격. 국내 상대 가격이 상승한다. 관세 부과 이후에. 대국은요, 국제시장의 수입제 상대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하고 플러스 국내의 수입대 체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클지, 수입제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게 클지, 수입제 국내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게 클지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이 두 가지의 최종적인 수입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래프를 대국이 중요하니까 대국을 중심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소국도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보면 XY 두 제화평면에 오퍼커브가 소국은 아무리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교역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외국의 오퍼가 이렇게 완전 탄력적인 형태로 나와야 되고요. 자국의 오퍼는 이렇게 생겼다. 관세를 붙이면 이렇게 관세를 붙였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이동하게 되고 이런 점이 새로운 무역균형점이죠. 최초의 무역균형점. 새로운 무역균형점. 이게 2제로 2원 균형점.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버리면 새로운 무역균형점에서 이게 국제교역조건. 이게 PI고 PI 프라임이고 PD고 자유무역 상태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관세부과 이후에는 PD 프라임이 이렇게 달라져. 이렇게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수출제를 중심으로 평가했을 때 관세부과 이후에 국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요 PYI 여기다 관세를 붙여서 터리프, 종량세, 종가세 아무거나 붙여서 상관없겠습니다. PXI. 물론 관세부과 이후에 이 소국은 이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쳐도 상관없는데요. 괜히 나중에 대국 경우는 이거 안 치면 틀립니다. 대국 경우는 프라임을 치지 않으면 틀리니까 그냥 쳐버려 그냥. 소국이든 대국이든. 그래서 이게 전체 값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은 얘가 수입제의 상대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제 상대 가격이. 그래야 보호 효과가 있다. 수입제 상대가 올라가야 수입 대체제 생산량이 늘면서 보호 효과가 있게 된다. 소국이고요. 대국은 통상적인 경우, 며칠 내 역설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를 그거 며칠 내 역설은 서술로 시간 부족하니까요. 서술로 며칠 내 역설의 의의를 쓰고 그 다음에 국내 상대 가격이 통상적인 경우와 반대로 변하고 국내 산업의 보호 효과가 없고 며칠 내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 성립 조건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서술로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프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XY 두 제화평면에 일단 여기서 확인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이런 형태로 자국의 오퍼와 이렇게 외국의 오퍼가 있고 교역조건은 이런 상태의 교역조건, 국제교역조건이 관세부과 이후에 이런 형태로 자국의 오퍼가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상대 가격은 국제 상대 가격이 새로운 무역 균형점을 통과하는 이게 국제 상대 가격이고요. PI 프라임 관세 부과 이후의 국제 상대 가격. 국제 상대 가격과 국내 상대 가격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관세만의 차이지. 따라서 국내 상대 가격은 수평 점선을 쭉 보내서 자국의 오퍼와 맞아떨어지는 점이 이게 국내 상대 가격이고 관세 부과 이후의 국내 상대 가격인데 이 차이만큼이 관세 수입이죠.
요 정부가 이렇게 세금 걷어버리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출제로 유보했을 때 관세 수입이다. 수출제로 유보, 수출제로 평가했을 때, 요 X제로 평가했을 때 관세 수입이고, 이만큼, 요 차이만큼이 국제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는 여기처럼 똑같죠. PD 프라임이 떨어졌잖아요, 이보다. 그래서 여기도 PD 프라임이 떨어지는 통상적인 경우, PYI 플러스 터리프, PXI 프라임을 이렇게 관세를 붙였을 때 전체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제 상대가격이 올라가고 요 수입제 상대 가격이 올라가니까 요 수입 대체제 생산량이 느는 생산 효과, 보호 효과 이런 효과를 갖는다. 생산 효과, 보호 효과를. 메칠러 역설의 경우는 XY 두제와 평면에 메칠러 역설 XY 두제와 평면에 자국의 오퍼는 통상적인 오퍼하고 똑같지만 무역 균형점이 외국의 오퍼가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생긴다. 요게 뭐예요? 단위 탄력적인 것이에요. 요 점이 뭐라고? 요 후방 골자라는 점, 이 점이 여기서 접선을 끌어내리든 수선을 내리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분모 분자가 지금 오퍼컵의 탄력도인데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오퍼컵의 탄력도야. 만약에 이런 점이라면 오퍼컵의 이런 점이라면 외국의 탄력도가 어떤 거예요? 탄력적인 거죠. 1보다 크지.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하고 수선을 내렸을 때 어느 게 분모가 되고 작은 게 분모가 되고 이걸 우리가 M점이라 그러고 여러분 N점이라 그러면 이거 5점이라고 했을 때 오퍼선의 탄력도 예를 들어 이 점에서요. 오퍼선의 탄력도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요거 분의 요거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ON분의 OM이다 이것입니다. 요 후방 골자라는 점에 요 점 어때요? M점과 N점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같아서 탄력도가 1이다. 오퍼선의 탄력도가. 여기는 어때요? 비탄력적인 구간이죠. 그래서 외국의 오퍼 곡선의 탄력도가 비탄력적인 이런 구간에서 무역 균형이 형성이 되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R'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새로운 무역 균형점과 원점을 연결한 것이 요게 PI고 요게 PI의 프라임이고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요. 요 점 자국의 오퍼가 맞아떨어지는 점, 요 점을 연결하면 국내 상대 가격이다. PD 프라임. 그래서 요거와 이거 사이가 뭐라고요? 관세 수입이다. 수출제로 평가했을 때 관세 수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요 PD 프라임이 뭐보다 자유무역 상태에 PD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 상태의 PD보다 PD 프라임이 더 높다. 그 말은 요 PD 프라임에 PI 플러스 터리프, PYI, PXI 프라임을 다 쳤을 때 XI 이렇게 요게 지금 관세 부과 이후의 상대 가격인데 요게 전반적으로 얘보다는 올라가고 있다. 이거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얘가 분모값이 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입제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 수입제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 이 수입제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수입제 산업의 생산량을 줄일 것이고 수입 대체 산업의 생산을 줄이고 수입 대체 산업의 보호 효과가 전혀 없게 된다. 이게 메칠러 역설인데 메칠러 역설의 성립 조건은 첫 번째 뭐예요? 국제시장 가격의 수입제 국제시장 가격을 폭락시켜야 돼. 두 번째 수입제 국내 상대 가격이 별로 올라가지 않아야 돼. 이 두 가지 조건. 수입제 국제시장 가격을 폭락시키는 조건은 뭐예요? 외국의
관세 부가국의 수출제에 대해서 외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관세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거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얘가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하잖아요. 이 X제 수출 물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관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수입제 상대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입제 생산이 늘고 수입제 생산이, 수출제 생산은 줄어. 이 수출제 생산이 주는 것이 국제시장의 수출제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크게 끌어올려야 돼. 크게 끌어올리려면 이 수출 물량의 감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어때요? 별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지. 자, 우리가 관세를 붙이면 국내 시장에 이렇게 세 가지 영향이 있다 그랬고, 뭔지 알겠죠, 지금? 가격, 수량, 후생. 국제시장의 교역 조건에 영향을 줘요. 국제시장의 교역 조건에 PYI, PXI. 국제시장에 여기에 영향을 줘요. 교역 조건. 여기 Terms of Trade, TOT에 영향을 준다. 국내 시장 가격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 PYD, PXD. 국내 시장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면 얘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얘하고 얘의 관심이야. 국내 시장 가격이 관심인데, 먼저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면 요 수입제 상대 가격이 수입제 상대가 상대로 올라가면서 우리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의 X제 생산량은 줄고 Y제 생산량이 느는 게 일반적인 관세의 효과예요. 요 생산이. 그러면 요 X제 생산 물량의 수출 물량이 줄 때 상대방이 이 수출 물량의 감소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버린다면 수출량 감소니까 가격이 상승할 거잖아요. 국제시장 가격이 상승할 거야. 그런데 이게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별로 상승하지 않아. 이게 별로 올라가지 않아, 이게. 그럼 이게 별로 안 떨어진 거지. 사실은 이게 크게 떨어져야지 듣는데, 크게 떨어져야 지금 그걸 조건을 찾는데,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별로 떨어지질 않아. 탄력적이면. 그래서 비탄력적이 되고, 관세 부과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상대방의 수입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관세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TOT가 관세 부과국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요, 실질 소득이 늘어요. 소득이 증가해. 이 소득의 증가가 수입제에 대해서 크게 수입 수요를 늘려버리면 어때요? 국내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 버려. 얘는 별로 안 올라가야, 전체적으로 얘가 크게 떨어지고 별로 안 올라가야 최종적으로는 떨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역 조건 변화에 따라서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제에 대해서 한계 수입 성향이 낮아야 돼요. 두 가지 다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웃는 사람은 암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은 사실은 매칠러 엑셀의 상황은 그렇게 실증 자료에서 그렇게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를 보고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는 다 확인 차원에서 다 그려본 것이고 실제로 뭐 배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는 잘 조절을 해서 그려야 되겠습니다.